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집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들 들으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보다 따뜻하고 좋은 분은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적령기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둘 다 연애를 오래 했어서 양가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저희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을 가셨고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려고 혼자 악착같이 일을 하시다가 결국 암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발견했을 때가 말기였어서 손을 쓸 수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장 생활비도 부족했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저와 집안이 극과 극인 이 남자의 결혼을 허락받는 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할 때까지도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굳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워낙 남편의 어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연애할 때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지만 이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다고 하니 많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안 된다고 뺨을 맞거나 등등 어떤 일을 겪을까 생각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며느리 왔냐며 얼른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다 기뻤고 어머님을 통해서 사랑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아버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라며 돈 많이 벌어올 생각 없으면 직장 다 관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시한부 어머니의 아빠 없이 자란 며느리는 흠이라며 집안에 박혀 있으라고 했죠. 저는 지금의 직장이 너무 좋았고 결혼하고도 계속 다닐 생각이었지만 아버님은 너무 굳건하셨고 가부장적이셨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계속 말리시긴 했지만 아버님은 팔짱을 끼고 저에게 명령하셨죠. 남편과 결혼하려면 저는 아버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위해 직장을 관둬야 했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말로만 듣던 시댁살이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아버진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오만 일을 다 시키셨습니다. 물 떠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등등 사소한 것들까지 말이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시아버지 말에 반항을 하는 순간 쫓겨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잔말 말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저에게 짓궂은 일을 시킬 때마다 시아버지를 나무라면서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했죠. 저번에는 시아버지가 손빨래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하겠다며 시아버지 몰래 남편이 손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남자가 무슨 빨래야! 라는 말을 하시며 화를 내셨고 남편이 빨래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빨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대답을 하니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거품이 잔뜩 묻은 얼굴에 던지셨죠. 네가 내 아들 다 망쳐놨다!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 얼굴은 거품범벅이 됐고 눈에는 거품이 다 들어가서 눈이 미친 듯이 따갑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훌쩍훌쩍거리니 시아버지는 더 화를 내시며 에휴 저런 것을 집에 들여서는 이라고 한 뒤 그 자리를 뜨셨죠.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위로도 해줘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이 이렇게 저를 위해줄수록 시아버지는 저를 더 싫어하셨습니다. 폭력도 자주 하셨고
저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특히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시아버지를 말리면서 저한테 시키신 일을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친정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가려고 하면 항상 못 가게 막으셨고 어떠한 일이든 시키셨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자기 갈 테니 얼른 엄마한테 가라고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시아버지의 괴롭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고 저를 막대하셨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저희 집안이 한번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분과 같이 동업을 했는데 친구분께서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적자가 났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완전 망가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에 갇혀서 술만 먹으셨죠. 시아버지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셨습니다. 저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셨고 꾸지람도 많이 늘었죠. 시아버지가 시키는 일 하나하나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 삶이 사라졌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자주 못 뵈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족은 저밖에 없어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옆에 많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해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밥을 매일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꼭 차려야 했고 그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어긋나면 화를 불같이 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죠.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자신이 대신 밥을 차릴 테니 저보고 어머니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얼른 준비해서 시아버지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만 밥상을 엎고야 말았어요. 시애비 말이 아주 개똥으로 들리냐? 어딜 나가? 내가 너한테 밥 차리라고 했지 마누라한테 차리라고 했냐? 이 말을 하며 당장 옷 갈아입고 밥이나 다시 차리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술에 취하신 채로 하루 종일 사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화만 내셨고 술에 취하셔서 힘도 장사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지 못했고 눈물을 삼키며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시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고 결국 저 대신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자주 가셨어요. 혼자 있을 저희 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제가 가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많이 가주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셔서 대화도 잘 통한대요. 그래서 낮에 가셔서 저녁까지 두 분이서 수다만 떨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언젠간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희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한 번도 어머니가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제 옆에서 저에게 위로를 해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자고 했죠. 원래라면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주시니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말 시집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자주 방문했어요.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나갔다 와야 했죠. 시아버지가 깨어있을 때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맘때쯤에 시아버지가 조금 바뀌셨어요. 원래 집에서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주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씩 빌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너무 커져서 100,000원, 200,000원 이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날 정말 잔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신 이유는 바로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도박에 빠지셔서 제가 드린 돈을 흥청망청 쓰시는 거였죠.
그런데 결국 이 사단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옷에 있던 집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시아버진 들켜도 기세등등하셨고 가장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했다며 시아버지가 저에게 빌려가신 돈을 다 갚으셨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바로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이 딱 한 가지 시어머니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는지 말이죠. 시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 사랑은 전혀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혼하라고 거의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는 말도 하셨고 미운정 때문에 산다는 말도 하셨어요. 남편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면 시아버지가 얼마나 악덕인지 예상 가시죠?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날은 어떤 꾸지람을 들을까 싶었거든요. 이렇게 평생 살아갈 생각에 너무 답답했죠. 시아버지가 도박을 또 하실까봐 남편과 시어머니가 감실했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차라리 방에서 술이나 먹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야근을 해서 제가 먼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결이라 잘 몰랐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고 저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술 냄새도 너무 많이 났고 남편에게서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체취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죠. 제 비명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저희 방에 왔고 그리고 저는 두려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말 무섭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때 마침 늦게 귀가한 남편이 방 안에서 펼쳐진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드디어 미쳤다고 화를 냈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유유히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는지 나가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뺨을 내리쳤어요. 당신 드디어 미쳤어? 침승만도 못한 새끼. 이 말을 내뱉었죠. 한 번도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저와 남편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어요. 뭐? 새끼? 이 망할 놈의 여편네가? 시아버진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서 시어머니한테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와 남편은 말릴 틈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 물건에 맞고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하셨죠. 저와 남편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기겁을 했고 바로 응급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시아버지는 집에 있던 돈을 챙겨 달아났죠. 그때 일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 시아버지는 오지도 않으셨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하셔야 할 만큼 크게 다치셨죠.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시아버진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시는지 저희가 연락을 해도 절대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했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다치는 걸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와 남편이 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죠.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니 저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해방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병문안 가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예전보다 자주 갈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두 분의 병원이 같진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여서 버스를 타고 자주 오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면 집에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병원을 탈출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침대에 안 계시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시어머니 행방을 모른다고 했고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지셔서 혹시 시아버지가 데려갔나 싶어서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요즘 시어머니를 찾는 거에 집중해 있다 보니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후회를 많이 했고 제발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병실에서 놀라운 사람을 봤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우선 어머니가 급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노력을 하며 겨우겨우 고비를 넘겼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왜 여기에 계시는지, 연락은 왜 안 받았는지 등등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말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뵈러 병실에 올 때마다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고 제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니까 자신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시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였대요. 이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얹혀 살았던 건데 이참에 나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남남이 된 시아버지한테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삶의 낙이라며 자신이 좋아서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좋아하시니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또래 친구가 생긴 거여서 그런지 웃는 날도 많아지셨죠. 그렇다 보니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상태가 옛날보다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만큼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아직 너무 방심을 할 정도는 아니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시집 온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저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났고 시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도 절대 반기지 않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결혼 꼭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